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로운 책 가져왔는데요. Process Safety for Engineers, on Introduct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Process Safety는 공정 안전입니다. 그래서 공학자들을 위한 공정 안전,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본 책은 미국 화학공학회 CCPS에서 발간한 책이고요. 윌리로 되어 있습니다. 출판사는. 그리고 이게 이제 2판으로 되어 있는데요. 초판은 2022년 4월에 발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문입니다. 이 화학공정안전센터 CCPS는 1985년에 설립되었고요. 전 세계 산업이나 학계, 정부나 대중에게 그 화학공정 안전에 관련된 최상의 실무나 그런 지식들을 제공하고 책이나 이런 것들을 집필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요 본 엔지니어를 위한 공정안전 이 2판으로 되어 있는 책은 기본적인 대학생들과 초급 엔지니어들, 공정안전 엔지니어들도 포함되겠죠. 이런 분들이 공정안전, 프로세스 세이프티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차와 요약을 한꺼번에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 목차는 제1장 도입부터 제22장 공정안전문화까지 총 22장 22개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방대한 분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22장까지 이 챕터 구성을 면면히 들여다보면은요, 각 챕터 제목 자체가 별도의 CCPS 책으로 집필되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광범위한 주제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 세부 챕터에 대한 것들은 별도의 책들을 참고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자, 먼저 1장 도입 부분입니다. 이 도입에서는요, 공정안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일전에 공정안전은 프로세스 세이프티죠. 이 프로세스 세이프티는 occupational safety, 이런 직업 안전 같은 것과 대비되게 사고 발생 빈도는 적지만 한 번 나면 크게 발생된 심도가 큰 사고들,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폭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국내에서 PSM과 관련된다면 중대산업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그래서 본체에서는 이제 공정안전에 대한 소개, 이 공정안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이 공정안전에 초점을 맞추면서 리스크, 위험을 어떻게 완화하는지 하는 방법과 위험성을 분석 및 평가하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 도입,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챕터는 위험 기반 공정 안전인데요. 이제 영문으로는 Risk Based Process Safety죠. 그래서 본 2장에서는 위험 기반 공정 안전의 핵심 요소를 요약하고 RBPS의 위험 기반이 어떤 것인지, 리스크 베이스드가 어떤 것인지 측면을 설명하고 이 RBPS 목적을 이제 설명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이 RBPS 구조는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기둥이 이제 색깔이 4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4가지 기둥이라고 합니다. RBPS에. 그리고 각 기둥에 있는 요 세부 요소들은 PSM 12대 요소처럼 각각 세부 요소인데 이게 20개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20개의 세부 요소와 4개의 기둥.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이제 RBPS에 대한 CCPS 책을 제가 동영상으로 강의 드린 게 있는데요. 요 위에 제가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요것을 이제 별도로 한번 참고하시기를 권유드리고요. 이 4가지 기둥은, 첫 번째 기둥은 노란색, 공정안전에 대한 헌신, 수행,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개의 세부 요소 있습니다. 자, 주황색 부분, 이것은 유해 위험 요소와 위험성, 해저드와 리스크를 식별하는 부분, 이제 2개의 요소입니다. 다음 이 파란색 기둥은요, 매니지 리스크는 위험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부 항목이 많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 녹색 기둥은요, Learn from Experience라고 해서 경험으로부터의 학습입니다. 그래서 빨리 제가 이제 네 가지 기둥에 있는 세부 요소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기둥 안에는 공정안전 문화, 표준 준수, 공정안전 역량, 인력 참여, 이해관계자 지원 등이 있고요. 두 번째 기둥, 요 주황색 부분입니다. 공정 지식관리, 위험 식별 및 위험 분석, 이렇게 두 가지 요소만 포함되고요. 파란색 세 번째 기둥에서는요, 운전 절차, 안전 작업 관행, 자산 무결성 및 신뢰, 컨트랙터 관리, 교육 및 성과 보증, 변경 관리, MOC, 운전 준비 상태, 운전 수행 및 비상 관리, 이런 요소들. 네 번째 기둥의 네 가지 세부 요소는요, 사고조사, 측정 및 매트릭스, 그리고 감사, 오디팅, 관리 검토 및 지속적 개선 등 요렇게 요소로 해서 총 20개의 요소가 바로 이 RBPS, 위험 기반 공정 안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PSM 12대 요소만 수행해서는 사고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사고는 계속 발생했었으니까요. 그래서 PSM의 차세대 PSM을 대신할 요소들이 RBPS다.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해 놓으세요. 자, 다음 3장은 공정안전 규정, 코드 및 표준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사고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캐나다 퀘벡주에서 발생됐던 락 메칸틱이라는 그 퀘벡주에서 발생된 그 철도 탈선 사고입니다. 정확하게는 석유 제품을 실은 기차가 탈선해서 도시 중심가에서 폭발을 일으킨 사고였는데요. 이것이 가장 근본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규정, 규범, 표준이나 이런 스탠다드를 준수하는데 미흡했던 점이 발견이 된 게 대표적인 사고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 7월에 발생했었는데요. 캐나다 정부에서는 철도 안전에 대한 규정이나 스탠다드를 마련하게 됐고요. 강화하면서 추가적으로 그 철도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어떤 안전 기준이 필요한지에 대한 추가 기준을 제정하기에 이르릅니다. 네, 다음은 이제 4장은 화재 및 폭발 위험 부분입니다. 이 화재 및 폭발 위험 쪽에서는 화재와 폭발을 야기할 수 있는 연소의 3요소라든지 아니면 인화성, 플레머블 또는 익스플로시브, 폭발성, 이런 화학적 특성을 식별하는 데 이제 도움을 주는 내용들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이제 그 사고 사례를 하나 설명하고 있는데, 설탕 분진이 폭발한 사고입니다. 밀가루도 폭발할 수 있어요. 이게 분진 폭발이라는 것은 연쇄에서 1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차 폭발까지 이어줄 수 있는 아주 특이한 그런 환경 조건 하에서는 그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화학적 폭발, 이제 물리적 폭발 외에 그러한 여러 가지 화재나 폭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점화원이나 화재의 3요소, 4요소,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분진에 대한 그런 성상에 대한 그 화재 폭발 위험도 숙지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교훈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 5장은 반응성 화학적 위험에 대한 챕터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반응성 화학 위험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원과 도구를 찾을 수 있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얘기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반응적 화학적 위험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폭주 반응, 그렇습니다. 런어웨이 리액션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물질은 이제 충격이나 열에 민감한 물질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또 금수성 물질 같은 경우 주기율표에서 알카리 금속이나 알카리 비금속, 그 1족이나 2족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물질들은 또 물과 닿으면 안 되겠죠. 금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이런 반응성 화학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제6장은 독성 위험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톡식 해저드라고 할 수 있죠. 독성 위험, 독성 가스로 인해서 최악의 사고 결과를 기록했던 것은 참사는
맞습니다. 이제 인도 보팔에서 발생됐던 메틸렌 이소시아네이트, MIC 누출 사고죠.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뭐 유니온 카바이드사에서 뭐 그 본사에 있는 안전 기준에 미달되게 인도에 있는 공장을 가동시켰다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그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를 실시하지 않아서 뭐 냉각수가 고장난 상태로 뭐 방치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이제 겹쳐서 발생됐던 이제 보팔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본질적으로 안전한 설계 원칙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inherently safer desig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요게 계층도예요. 그 피라미드를 그 역으로 계층도를 만든 것처럼 되어 있는데, 본질적인 안전 디자인, 본질적으로 안전한 설계를 하는 것만이 사고 예방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표는 또 제가 일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위험을 회피하면 되겠죠. 또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더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공정을 단순화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설계 단계에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효과도 좋고요. 신뢰성도 좋습니다. 하지만 뭐 공장을 가동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상태잖아요. 이익을 내야 되니까 공장을 가동한다면 다음 차선책은 공학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뭐 건물 그 방화 구획이라든지 방호벽 아니면 액티브 컨트롤 시스템으로 화재 진압 시스템을 설치한다든지 이것도 안 됐을 때 하는 것은 관리적인 방법입니다. 절차서를 강화한다든지 비상훈련을 자주 실시한다든지 그것도 안 됐을 때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차선책은 개인보호입니다.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요. 현장에서는 어떤 위험관리 대책을 세울 때 위험성 평가 이후에 위험 저감 장치를 수립할 때 대부분 개인보호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에 있는 이런 본질적인 안전 설계 디자인이나 차선책인 공학적인 대책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십시오. 자, 다음 7장에서는 화학적 위험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그 화학적 특성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MSDS라든지 안전보건자료, 물질보건안전자료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식별할 수 있도록 어떤 표지나 이런 것들 제3자에게 주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중요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제 8장은 기타 위험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정안전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화학적인 위험만 신경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더 위험, 기타 위험 부분에 대해서 사고 사례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후쿠시마에 있던 원전 사고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후쿠시마 사고는요, 쓰나미로 인해서 원자로와 터빈이 침수되면서 모든 그 장치로 그 해수 흡입이 되는 부분이 중단되고 냉각 기능이 손실돼서 커다란 사고로 이어졌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위험을 식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 공정안전 역량 또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여기서 이제 기타 위험 부분에서 주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공정안전 사고 분류에 대한 것인데요. 공정안전 사고 분류에서는 그 사고 하나 소개하는 것이 이제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P36 침몰 사건. 자, 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요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공정안전 성과 지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 지표인 후행 지표뿐만 아니고 어떠한 전조 신호가 될 수 있는 선행 지표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가장 베스트는 최선의 조합은 선행 지표와 후행 지표를 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공정안전 피라미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맨 위에가 결과 사고이고요. 1단계, 티어 1이죠. 단계 1, 2, 3, 4, 이 하부 단계들이 일종의 선행 지표들입니다. 그 아차사고, 니어비스는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왼쪽을 보시면 피라미드에서 맨 위에 있는 부분이 결과 지표, 후행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 하부 부분에 있는 것들이 공정안전 성과지표 중에 선행지표, 리딩 인디케이터입니다. 이 부분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페트로브라스 침몰 사고에서 이제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0장에서는요, 프로젝트 설계 기본으로 해서 공정흐름 다이어그램, PFD나 또는 PNID, 그리고 플롯 플랜, 이런 그 일반적인 엔지니어링 이제 문서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11장에서는요, 장비 고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고는 번스필드 저장 탱크 넘쳐 흐름으로 인한 폭발 사고입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번스필드 저장 탱크 범람 폭발 사고는요, 그 탱크에 있는 그 레벨 게이지가 오랫동안 고장나서 이제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일정 레벨 세팅 또 레벨 하이 뭐 이런 뭐 이중 세팅이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레벨 게이지가 고장남으로써 그 범람되는 부분, 일정 레벨 이상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 신호를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그런 장비나 장치에 대해서, 특히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자산이 아주 완전 무결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메인터넌스나 유지보수 또는 점검, 인스펙션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그 예방점검 프로그램을 유지하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지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부분은요, 유해 위험 요소 식별입니다. 여기서 유해 위험 요소는 해저드 부분이고요. 위험 식별 부분에서는요, 정성적인 것부터 정량적인 것까지 상세하게 포괄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유해 위험 식별하는 것은 특별히 그 해지드라고 좀 명명하고요. 해저드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화학 공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정성적인 분석 기법인 해작 기법, 그리고 FMEA, 그리고 정략적인 기법 중에는 FTA, ETA 분석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13장에서는요. 사고 결과 분석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고 결과 분석은 컨시퀀스 어널리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시퀀스인데 사고의 결과나 심도, 얼마나 크게 났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뭐 소스텀 모델링이나 이런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는 이제 확산이나 누출, 그리고 또 이로 인한 뭐 제트파이어라든지 VC, 베퍼 클라우드 익스플로전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블레비 이런 용어 설명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고 결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CA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DMV에서 뭐 발행한 패스트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뭐 그 장애 위험 평가할 때도 사고 결과 분석 심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코라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화학물질안전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14장에서는요,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위험성 평가 기법이 있을 텐데, 그 텍사스 파사데나에서의 폭발 사고를 예로 들면서 빈도를 얻는 방법 또는 어떤 심도를 구하는 방법, 그 두 가지 빈도, 심도를 곱했을 때 리스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파와 이제 QRA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위험성, 리스크를 추정하기 위한 사고 시나리오의 결과와 사고 시나리오의 빈도를 분석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15장에서는요, 위험 완화, 저감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보타이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타이 기법을 한번 수행하게 되면 사고 발생 전에 어떻게 저감할 수 있는지,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사고 발생의 심도가, 결과 피해가 크게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도출하기 이제 쉬운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장에서는요, 이제 인적인 요소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휴먼 팩터입니다. 물리적인 뭐 장치를 완전 무결하게 가동하고 유지하고 안전장치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를 한다고 해도 사고는
인적인 요소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안전사고에 있어서 인적 요소의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하면 휴먼 팩터, 휴먼 에러, 인적인 요소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사고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17장은요, 운전 준비성. 이제 영문으로는 이제 operational readiness라고 합니다. 자, 운전 준비성이 왜 중요하냐? 사고는요, 정상적으로 작동되거나 가동 중인 데보다 잠깐 셧다운, 정지했다가 재가동할 때, 그런 시운전이나 다시 시도할 때 사고 확률이 이제 5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가동할 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안전장치가 신뢰성 있게 운영될 것인지 운전 준비성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제18장에서는 이제 변경관리, 매니지먼트 오브 체인지죠. MOC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MOC 부분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변경관리를 할 때 그 변경관리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뭘 해야 될까요? 반드시 누락되지 말아야 될 거. 맞습니다. 위험성 평가입니다. 예전 이제 플릭스버로나 이런 데서 사고 났을 때 사이클로헥산의 여러 개 반응기 중에 하나가 고장나니까 하나의 반응기를 빼고 플렉서블 호스로 연결해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뭐가 누락됐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변경했을 때 그 공정장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위험성 평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누락돼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을 플릭스버로 사고 예를 들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장은요. 운전 절차, 안전작업 관행, 그리고 운전 수행 및 운전 규율,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은요. PSM 요소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위험 기반 공정안전, RBPS 요소에도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함께 한번 그 요소들, 세부 요소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제20장에서는요, 비상상황 관리 또는 비상관리, 영어로는 Emergency Managemen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 사례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2013년 서부 텍사스에서 발생된 비료 공장에서의 폭발 사고인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질산 암모늄 30톤가량 이제 폭발을 했는데요. 질산 암모늄의 특성을 소방관들이나 그 공장에서 이제 불을 진압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지 못했어요. 이제 물을 뿌리게 되면 더 피해가 확대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상 상황에서 무엇으로 끌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화재 확산에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조치해야 될 것인지 평소에 수립돼야 되겠죠. 비상상황 관리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예방대책이 수립되고 그 시나리오나 수립된 그 대책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드릴이나 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제22장에서는요. 공정안전 성과 지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안전 사고를 통해서 제발 공정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는 이 사업장이나 사업체가 sustainability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안정성 있게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니까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사고조사, 그리고 측정이나 선행지표 관리, 그리고 제3자를 통한 감사, 오딧, 그리고 경영진의 검토나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부분, 그런 부분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겠죠. 자, 제22장 부분에서는요, 공정안전 문화입니다. 프로세스 세이프티 컬처인데요. 이 공정안전 문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BP 텍사스 정유 공장에서 폭발 사고, 안전 문화가 부족했습니다. 리더십도 부족했고요. 또한 이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사고, 그 당시에도 이제 안전 문화, 공정안전 문화의 결여가 아주 큰 주요 근본 원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 공정안전 문화를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공학자들이, 공정안전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공정안전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직원들에게 체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제 공학자를 위한 공정안전, 그 원문으로는 Process Safety for Engineer 제2판 요 내용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챕터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 만큼 그 내용도 알차고요. 하지만 이 세부 내용들에 대한 챕터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그 세부 챕터 제목에 대한 CCPS 책들이 이제 별도로 있거든요. 그 책들을 별도로 참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보다 이제 양질의 그 CCPS나 이제 공학책들, 안전에 관련 책들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많은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